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잘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실험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실험들이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 15번씩 손가락을 충분히 굽히는 훈련을 실제 했던 분하고 15번씩, 하루 15번씩 4주 동안 상상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했던 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손가락 훈련을 실제로 했던, 손가락 수축 운동을 실제로 했던 그룹에서 32% 정도의 운동 효과, 근육 강화 효과가 나타난 데 비해서 상상만으로 했던 경우도 20% 이상이 그 효과가 발휘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보다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우리들의 실력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보다 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삶이나 또 운동선수들의 운동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상상만으로도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왜 나타나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뇌를 촬영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짐작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 영상 촬영을 해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뇌 이미지는 우리가 실제로 다리를 들었을 때 촬영하는 거하고 또 상상만으로 내가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상상하는 거하고 보면 비슷한 부위의 뇌 영역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 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혀를 내밀거나 주먹을 쥐었을 때 이것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에 활성화되는 뇌 영역 자체는 유사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여러분들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상상과 실제 경험 자체는 신경 회로를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단지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것이냐 혹은 내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냐 했던 차이이지 우리가 뇌의 영역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유사하다는 거죠. 물론 그 자극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상상과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 자체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이렇게 신경 회로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냥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부 시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생생한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어떤 상상을 하고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상은 실제적인 어떤 상상이라고 좀 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렇게까지 실제 경험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공상에 가깝지만 정말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발바닥에 지면이 닿는 느낌, 바람이 내 뺨에 와닿는 느낌, 그리고 등줄기에 흐르는 땀, 그리고 주변의 소리, 그리고 장단지가 수축되는 그 느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느껴가면서 하는 그러한 상상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보다 더 우리가 상상들을 현실과 같은 어떤 경험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생생하게 오감을 통해서 상상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의 힘들에 대해서, 상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 최근 뇌과학의 어떤 발달에 의하면 이렇게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상이 실제 경험과 똑같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다 더 상상의 힘들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연습 이러한 능력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도 우리가 이분법, 다시 말해서 상상이라는 것은 허구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그냥 상상만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보다도 상상의 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보다도 삶들을 윤택하게 하고 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상의 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상의 힘들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상상의 힘들을 우리 삶 속에 보다도 잘 접목들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상들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상상 훈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훈련도 있지만 그 상상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경기력을 향상시켰는지를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사실은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강의 어떤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자 양궁 선수들에 있어서 훈련에 있어서도 이 상상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안정감이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원일 테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뭐 관중석에서 막 함성이나 야유가 이렇게 흩어져 나와도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보다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더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자연물로 어떤 자연물을 떠올리면 안정감 있는 대상으로 좀 연상이 좀 되실까요? 많은 분들마다 이제 뭐 각자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바위 혹은 산 이제 이러한 자연물들은 좀 그런 안정감과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도 예를 들면 그런 훈련을 할 때 내가 마치 바위가 되고 산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위나 산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속성, 그 안정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내 자신에게 체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자기 자신을 바위나 산과 동일시해서